정분옥은 남편의 3년상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 문상객들의 낮은 위로,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절차들이 모두 끝나자 그녀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지나치게 긴 하루였다. 이제 조용히 살겠습니다. 묘소 앞에서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원예를 좋아하던 그는 늘 흙 묻은 손으로 돌아와 오늘 제라늄이 한 송이 더 폈소 하며 기뻐했다. 분옥은 그 웃음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건 그리움이 아니라 적응이었다. 아들 윤호가 제안한 동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윤호의 말에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한가림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손주 준호를 잘 돌보는 며느리였다. 그저 조금 낯설었을 뿐이다. 어머님, 이 방 쓰세요. 햇볕이 제일 잘 들어요. 가림은 남양방을 내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분옥은 짐을 풀며 창가를 바라봤다. 정말로 햇볕이 잘 들었다. 남편이 좋아했을 방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원예 수첩과 낡은 사진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는 추억을 꺼내볼 일도 줄어들 것 같았다. 하지만 동거의 첫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똑똑똑. 새벽 2시 얇은 벽 너머로 타자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면서도 급박한 리듬. 분옥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고요해졌을 때 그녀는 가까스로 잠들 수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가림은 멀쩡한 얼굴로 아침을 차렸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분옥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밤새 일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예민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뜨며 며느리를 관찰했다. 가림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다. 엄마 또 댓글 달아? 윤호가 물었고 가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요즘 반응이 좋아서. 분옥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댓글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새벽까지 그걸 해야 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의 세계는 늘 그녀에게 낯설었다. 며칠이 지나며 분옥은 조금씩 집안의 리듬을 익혀갔다. 가림은 오전에는 집안일을, 오후에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했다. 윤호는 출근했고 준호는 학교에 갔다. 그 시간 동안 분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남편이 남긴 원예책을 뒤적였다. 하지만 불편함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거실 한쪽에 놓인 삼각대, 작은 조명 2개, 그리고 렌즈가 달린 검은 기계. 분옥은 그것이 카메라라는 걸 알았지만 왜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며느리, 이게 뭐야? 어느 날 오후 분옥이 물었다. 가림은 씻고 나온 참이었는지 머리를 말리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제가 요리 영상 찍어요. 유튜브에. 유튜브? 네. 요즘 사람들 다 유튜브 보잖아요. 저도 작은 채널 하나 하는데 반응이 괜찮아서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요리를 왜 찍는지, 누가 그걸 보는지. 하지만 며느리는 즐거워 보였고 분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림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카메라가 켜졌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며 렌즈가 부엌을 향했다. 분옥은 그 빛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저기 안 지나가셔도 돼요. 카메라 각도 때문에. 가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분옥은 멈칫했다. 자신의 집인데 부엌을 지나가지 말라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도 타자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분옥은 점점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낯선 기계음, 새벽의 불빛, 그리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긴장감. 그것들이 조금씩 그녀의 평온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남편의 묘소 앞에서 다짐했던 조용한 삶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창밖엔 봄이 왔지만 집 안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한가림의 유튜브 채널 작은 집 살림은 소박하게 시작됐다.
오늘은 간단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앞에서 가림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친근했다. 구독자는 겨우 200명이었지만 가림은 매일같이 영상을 올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미역국. 평범한 집밥들이었다. 분옥은 처음엔 무관심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게 요즘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카메라가 켜질 때마다 부엌 출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불편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가림의 조심스러운 제지에 분옥은 멈칫거렸다. 물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는데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집인데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묘했다. 하지만 채널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가림이 물었고 분옥은 평소처럼 대답했다. 나는 뭐든 좋아. 내가 편한 대로 해. 그날 저녁 가림은 된장찌개와 두부조림을 차렸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다. 하지만 이번엔 각도가 달랐다. 렌즈가 부엌만이 아니라 식탁까지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로 준비했어요. 가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다. 분옥은 그제야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가림을 바라봤다. 지금 나를 찍는 거야? 아, 네. 괜찮으시죠? 얼굴은 안 나와요. 손이랑 밥 드시는 모습만요. 분옥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거절하자니 며느리가 섭섭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찝찝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다. 렌즈에 빨간 불빛이 내내 신경 쓰였다. 그날 밤 가림은 영상을 편집했다. 분옥이 젓가락으로 두부를 집는 장면, 국을 뜨는 손, 그리고 빈 그릇. 자막이 달렸다. 시어머님이 잘 드셔주시면 보람 있어요. 영상은 다음날 오전에 올라갔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시어머니랑 사는 며느리 현실 유유. 저렇게 잘 드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간이 세다고 하심 키읔키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회수는 평소의 3배를 넘었다. 가림은 흥분한 얼굴로 윤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여보 봐. 이번 영상 대박 났어. 윤호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게. 엄마가 복덩이네. 분옥은 그 대화를 거실에서 들었다. 복덩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만이 남았다. 그 뒤로 가림의 촬영 빈도가 늘었다.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널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콘텐츠가 됐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분옥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가림이 건넨 떡을 받아드는 분옥의 손. 카메라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분옥의 손은 느렸고 주름이 깊었다. 자막이 달렸다. 천천히 드시는 모습이 평화로워요.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힐링 영상 유유. 세대 차이 있어도 서로 배려하는 게 보기 좋네요. 시어머니 손 진짜 할머니 손이다. 하지만 분옥은 달랐다. 그녀는 우연히 가림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됐다.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화면 속에 그녀는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댓글들이 주르륵 흘러갔다. 저렇게 느린데 며느리 속 터지겠다 키읔키읔. 그래도 참는 거 보면 착하네요. 분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느린 사람, 참아줘야 하는 대상,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생활인이 아니라 소재였다. 저녁 식탁에서 가림이 물었다. 어머님, 오늘 영상 반응 좋았어요. 보셨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님 칭찬 엄청 해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됐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림은 잠시 분옥을 바라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분옥은 국그릇을 들며 생각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 집에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됐을까?
카메라가 들어온 뒤로 집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는 늘 세상이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이 그 변화 속에서 소외되는 건 다른 문제였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가림은 여전히 편집 중이었다. 타자 소리가 들렸다. 분옥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렌즈 뒤편에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재구성되고 있었다. 작은 집 살림의 구독자가 10,000명을 넘긴 건 한 달도 채 안 걸렸다. 대박! 10,000명 돌파했어요. 가림은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왔다. 윤호가 박수를 쳤고 준호는 엄마 대단해 하며 웃었다. 분옥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진 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10,000명의 눈이 이 집을, 이 부엌을, 그리고 분옥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머님, 이번 영상 정말 반응 좋아요. 댓글 한번 보세요. 가림이 핸드폰을 건넸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봤다. 영상 속엔 자신이 천천히 김치를 썰고 있었다. 손놀림이 느렸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다. 그 아래로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다. 시어머니 진짜 느긋하시네 키읔키읔. 저렇게 느린데 며느리 속 안 터지나. 우리 시어머니 똑같은 유유 공감 100배. 그래도 참는 거 보면 착한 며느리네요. 할머니 세대는 다 저러지 뭐. 분옥은 핸드폰을 돌려줬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댓글들은 친절하지 않았다. 어떤 건 동정이었고 어떤 건 조롱이었다. 그리고 어떤 건 자신을 이해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어머님 좋아해요. 귀여우시대요. 가림의 말에 분옥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귀엽다는 말이 왠지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른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귀여운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며칠 뒤 분옥은 시장에 나갔다. 오랜만에 혼자 나온 외출이었다. 팔을 사고두부를 고르는데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그 유튜브에 나오는 할머니 아니야? 맞다. 작은 집 살림. 내가 구독하는데. 분옥은 고개를 들었다. 2명의 젊은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곧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키득거리며 지나갔다. 진짜 느리시긴 하네. 영상이랑 똑같아. 분옥은 손에 든 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시장 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부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가림이 물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장 다 보셨어요? 응. 분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다. 느린 걸음걸이,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댓글들이 맴돌았다. 느긋하시네. 공감 100배. 할머니 세대는 다 저러지 뭐.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할머니 세대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야 하는 사람이 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삶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그녀는 그저 느린 시어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가림이 새 영상을 올렸다. 이번엔 분옥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었다. 자막이 달렸다. 시어머니의 여유로운 오전.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5만을 넘었다. 댓글도 쏟아졌다. 아날로그 감성 유유. 요즘 세대는 절대 저렇게 못 산. 근데 진짜 느리긴 함 키읔키읔 답답해 보임. 며느리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참아. 분옥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콘텐츠가 됐다는 걸. 그리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구경하고 있다는 걸.
점심 식사 때 분옥은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 나는 더 이상 찍히고 싶지 않구나. 가림은 젓가락을 든 채 멈췄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나한텐 좋은 게 아니야. 어머님, 나쁜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인터넷이 그래요. 좋은 댓글이 훨씬 많아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다. 좋은 댓글과 나쁜 댓글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 그래도 나는 싫어. 가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어머님 얼굴이나 목소리는 안 나오게 할게요. 그 정도면 괜찮으시죠? 분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다. 창밖에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은 어두웠다. 분옥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타자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가림은 여전히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분옥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렌즈 너머의 세상은 그녀를 느린 할머니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다. 가림과 준호는 외출했고 윤호는 회사에 있었다. 분옥은 혼자 집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릇을 닦다가 문득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가림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분옥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화면 속에 익숙한 장면이 보였다. 자신의 방이었다. 그녀는 멈칫하며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제목은 시어머니 방 대공개 옛날 물건들 정리였다. 분옥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에서 가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 볼게요. 오래된 물건들이 정말 많아서 조금씩 정리하려고요. 카메라가 천천히 방 안을 후었다. 서랍장, 옷장, 그리고 창가의 작은 책상. 분옥이 남편의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해둔 곳이었다. 화면이 서랍을 비추자 자막이 떴다. 서랍 속에 오래된 수첩들이 가득. 가림의 손이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원예 수첩이 나왔다. 낡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식물 기록들이 빼곡했다. 가림이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게 뭐지? 식물 이름들. 할아버지가 쓰신 건가 봐요. 화면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클로즈업했다. 거기엔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제라늄 -4월 15일 개화. 분옥이 좋아함. 분옥은 숨이 막혔다. 그 문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다. 제라늄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다. 남편은 그걸 기억해 주었고 마지막까지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화면 속 자막은 달랐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적어두셨나 봐요. 영상은 계속됐다. 카메라가 옷장을 비췄다. 오래된 옷들,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가림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낡은 사진들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분옥과 남편. 신혼여행 때 찍은 흑백 사진. 자막이 떴다. 쓸모없는 추억들이 참 많네요. 분옥은 태블릿을 놓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았다. 화면 속에서 가림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이런 건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아끼실 것 같아서 일단 둘게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와 진짜 옛날 물건 많다 키읔키읔. 저런 거 다 버려야 집이 넓어지는데. 며느리 착하네. 나 같으면 몰래 다 버림. 시어머니 물건 정리 진짜 스트레스 유유 공감. 분옥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쓸모없는 추억.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이 남긴 수첩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기억들.
그것들이 화면 속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정리해야 할 짐으로, 버려도 되는 물건으로. 분옥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원예수첩은 그대로 있었다. 가림이 촬영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이다. 분옥은 수첩을 꺼내 안았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당신. 그녀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다. 그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림과 준호가 돌아왔다.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가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분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서랍에 넣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가림은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이거 켜져 있었네. 어머님이 보셨나? 분옥은 가림을 똑바로 바라봤다. 봤어. 가림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설명할게요. 그건. 설명은 됐어. 분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가림은 입을 다물었다. 준호가 눈치를 채고 방으로 들어갔다. 분옥은 천천히 말했다. 내 방을. 언제 찍었어? 어머님이 시장 가신 날이요. 정리하려고 들어갔다가. 내 허락도 없이? 가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그냥 방 정리 콘텐츠예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당신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 수첩은, 그 사진들은 내 남편이 남긴 거야.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야. 가림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당황한 빛이 어렸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알아. 분옥은 한숨을 쉬었다. 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건 안 돼. 더 이상은.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카메라로 걸어갔다. 삼각대에 고정된 검은 렌즈. 분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렌즈를 덮었다. 하얀 천이 렌즈를 가렸다. 어머님. 가림이 말을 걸었지만 분옥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분옥은 다시 원예수첩을 꺼냈다. 남편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이 기록들은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 이건 사랑의 흔적이었다. 삶의 증거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렌즈를 덮은 손수건처럼 무언가가 가려졌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처럼 6시였다. 하지만 오늘 식탁의 분위기는 달랐다. 윤호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고 가림은 평소보다 일찍 밥상을 차렸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분옥은 식탁에 앉아 3사람분의 그릇을 바라봤다. 준호야, 밥 먹어. 윤호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혼자 먹겠대요. 내버려둬요. 가림이 조용히 말했다. 윤호는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다. 3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분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기 좀 하자. 가림의 손이 멈췄다. 윤호는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채널 말이야. 분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생각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찍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채널을 그만뒀으면 좋겠어. 가림이 젓가락을 놓았다. 어머니, 그건 나도 알아. 내가 열심히 한 거. 그리고 돈도 벌고 있는 거. 하지만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 내 방을, 내 물건을, 내 삶을 찍는 걸. 윤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가림이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그게 문제야. 분옥은 아들을 바라봤다. 다들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잖니. 나는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콘텐츠가 되는 게 싫어.
시장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댓글에서 내 삶을 평가하는 게 싫어. 가림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불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다들 자기 삶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건 본인들 삶이잖아.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지. 가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벌어야 해요. 윤호가 가림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윤호 회사 월급만으론 빠듯해요. 준호 학원비, 생활비, 집 대출. 채널 수익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게 우리한텐 큰 돈이에요. 분옥은 숨을 들이쉬었다. 200만 원. 그 돈이 자신의 사생활을 담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방법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지. 가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저도 일하고 싶어요.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준호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채널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분옥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가림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녀도 힘들었다. 분옥은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을 포기할 순 없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나를 소재로 쓰는 건. 윤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럼 타협점을 찾아보면 어때요? 어머니 나오는 장면만 빼거나 아니면 미리 허락받고 찍거나. 윤호야. 분옥이 아들을 불렀다. 넌 누구 편이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엄마고 가림이는 내 아내야. 너는 중간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하는구나. 윤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다. 식탁 위의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된장찌개였다. 따뜻한 김이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가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방 찍은 것도 허락 안 받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준호도 키워야 하고 이 집도 유지해야 하고. 채널을 그만두라고 하시면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옥은 가림의 얼굴을 보았다. 며느리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분옥도 알았다. 가림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 분옥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내 삶도 존중받아야 해.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나를 파는 건 안 돼. 가림은 고개를 숙였다. 윤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냄비의 김은 점점 식어갔다. 마침내 가림이 말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나오는 영상은 다 내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 안 나오게 찍을게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가림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채널을 완전히 그만둘 순 없어요. 분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타협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세 사람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는 분옥이 했다. 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가림의 타자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벌써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분옥은 그릇을 놓고 한숨을 쉬었다. 가족회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냄비에 김처럼 온기는 있었지만 금세 식어버렸다. 카메라는 치워졌다. 가림은 약속대로 거실에 삼각대를 접었고 조명도 치웠다. 분옥이 나오는 영상들도 비공개 처리됐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랐다. 분옥은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가림은 예전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말수가 줄었다. 잘 드세요라는 인사도 이제는 기계적이었다. 윤호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분옥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야, 밥 먹고 가렴. 아니, 늦었어. 학교에서 먹을게.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분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에게 안기고 용돈을 받아가던 아이였는데. 준호야, 잠깐. 분옥이 불렀지만 준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뭐지? 분옥이 중얼거렸다. 가림이 조용히 말했다. 학교에서 일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 잘 모르겠어요. 가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옥은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분옥은 준호의 방 앞을 지나가다 작은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할머니인데.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준호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분옥이 다가가 손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었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애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유튜브 나온 할머니라고. 느린 할머니라고. 분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애들이 날 놀리는 거야. 너네 할머니 영상 봤어? 진짜 느려 이러면서. 나 창피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문제가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상은 비공개됐지만 이미 퍼진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준호야, 미안해. 할머니 잘못 아니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가 찍은 거잖아. 근데 왜 내가 혼나야 해? 분옥은 손자를 안았다. 작고 떨리는 몸. 그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 윤호가 퇴근했다. 그의 얼굴도 어두웠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는 모습이 무겁게 보였다. 오늘 회사에서 뭐 있었어? 가림이 물었다. 윤호는 한숨을 쉬었다. 부장님이 나 부르시더라. 인터넷에 떠도는 거 신경 쓰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영상이 회사까지 돌아간 거야. 누가 이거 너희과 윤호 씨 집 아니냐고 단체 채팅에 올렸대. 부장님이 개인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다고. 가림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래. 요즘 회사가 예민하거든. SNS 문제로 직원 하나 잘린 적도 있고. 윤호는 머리를 감쌌다. 가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윤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가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분옥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윤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가림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타자를 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분옥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었지만 집 안은 어두웠다. 며칠이 지났다. 가족은 각자의 공간에서 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함께 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물 좀 줘, 소금 좀 건네줘 같은 필요한 말만 오갔다. 분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물소리를 들었다. 예전엔 가림과 이야기를 나누며 설거지를 했었다.
시장 이야기, 준호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게 일상이었다. 지금은 그릇소리만 들렸다. 딸그랑, 딸그랑. 분옥은 자신이 그릇소리로만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은 없지만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이 집에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오후 분옥은 거실에서 가림과 마주쳤다. 가림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어머님. 가림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저. 채널 다시 시작하려고요. 근데 어머님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제 이야기만 할게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화 안 나세요? 화? 화는 이미 다 났어. 이제는 그냥. 피곤해. 가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옥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나자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다. 무형의 벽이 집 안에 생긴 것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벽.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분옥은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 나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분옥은 산책을 나갔다. 요즘 그녀는 자주 집을 나섰다. 집 안의 무거운 공기가 숨막혔기 때문이다. 가림과 마주치는 것도 윤호의 지친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공원을 지나 시장 골목을 지나고 오래된 은행 나무길을 지났다. 그러다 동주민센터 앞을 지나게 됐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멈췄다.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미디어 피해 상담 안내. SNS, 유튜브 등에서 본인 동의 없이 촬영 게시된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해드립니다. 분옥은 그 문구를 천천히 읽었다. 본인 동의 없이. 촬영. 피해. 그 단어들이 하나씩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다. 분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미디어 피해 상담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분옥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유튜브 채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찍힌 영상들, 댓글들, 그리고 시장에서 알아보는 사람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되고 게시된 영상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일단 영상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요? 네. 하지만 가족 관계시라면 일단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영상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직원은 신고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이게 정말 해야 할 일인가?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분옥은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분옥은 방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다. 신고 절차, 필요한 증거, 연락처. 모든 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윤호가 가르쳐준 대로 유튜브 앱을 열었다. 작은 집 살림을 검색했다. 채널은 여전히 활동 중이었다. 비공개로 전환했다던 영상들 대신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다. 가림 혼자 나오는 영상들이었다. 하지만 썸네일 하나가 분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솔직히 말해볼게요.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가림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솔직히 요즘 저희 집이 좀 힘들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채널을 싫어하세요. 분옥의 손이 떨렸다. 가림은 계속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족을 위해 수익을 만들려 했는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얼굴은 안 나왔지만 듣는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시어머니 이해 안 가네요. 며느리 힘든 것도 생각해줘야지. 요즘 시대를 이해 못하시는 듯. 그래도 가족인데 좀 양보하시지. 며느리 참 힘들겠다 유유. 분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악력이 되어 있었다. 이해심 없는 시어머니,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구세대.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유튜브 신고센터입니다. 분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그리고 사생활 침해. 상담원은 친절하게 응대하며 신고 접수를 받았다. 영상 확인 후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분옥은 긴 한숨을 쉬었다.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맞는 일인가? 며느리의 생계수단을 끊는 게. 다음날 오후 가림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분옥은 방에서 나왔다. 가림이 노트북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채널이 정지됐어. 신고 때문에. 윤호가 황급히 다가왔다. 무슨 소리야? 누가 신고했나 봐. 초상권 침해로. 그래서 채널 전체가 검토 중이래. 가림은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윤호가 분옥을 돌아봤다. 엄마? 분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엄마 설마. 미안해.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도 견딜 수가 없었어. 가림이 분옥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너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니. 가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윤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집은 고요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가림은 황급히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채널은 결국 복구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림은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았다. 카메라도 조명도 모두 방 안에 넣어두었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이게 승리라면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날 밤 분옥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맞는 건가? 대답은 없었다. 다만 빗소리만이 창을 두드렸다. 그날 밤 집 안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윤호의 목소리였다. 분옥은 방 안에서 몸을 굳혔다. 부부싸움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다. 당신이 중간에서라도 제대로 서야지. 엄마 편만 들면 나는 어떻게 해. 가림의 목소리도 격했다. 엄마 편을 든 게 아니라 엄마도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 그럼 나는 이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채널했는지,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한지. 알아. 알고 있다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 당신 월급으로 다 되는 줄 알아? 준호 학원비, 대출 이자, 생활비. 내가 버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알아? 알아. 알고 있어. 윤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엄마도 내 엄마야.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가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알았어. 당신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엄마만 가족이지. 가림아,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지쳤어. 시어머니 눈치 보고 당신 눈치 보고.
이제 못하겠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가림이 안방에서 큰 가방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윤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잠깐 나갈 거야. 친구 집에. 지금? 밤인데? 상관없어. 여기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가림은 옷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윤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림아, 진정해. 이야기하자.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더 해? 결론은 뻔한데. 가림은 팔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다.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채널. 뭐? 내 이름으로. 내 얼굴로. 내 이야기로.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가림아. 그리고 나 혼자 살 거야. 이 집 나갈게.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가림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윤호가 뒤따라갔다. 가림아, 제발. 준호 생각해서라도. 준호는 당신이 돌봐. 할머니도 계시잖아. 문이 열렸다. 가림이 나가려는 순간 준호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 준호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가림은 멈칫했다. 아들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어디가? 왜 가방을 들고? 금방 올게. 잘 자. 가림은 아들을 안지 않았다. 아마 안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쾅. 문이 닫혔다. 집 안은 고요해졌다.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윤호는 아들을 안았지만 그 자신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분옥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윤호가 준호를 재우고 나서 분옥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와. 윤호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엄마.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아니야. 분옥이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당연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때문에 너희 부부가. 분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가림이도 진정하면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 없었다. 윤호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가림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침 식탁에는 세 사람만 앉았다. 준호는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 윤호는 회사에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저 오늘 회사 쉬고 집에 있을까요? 아니, 가. 나 괜찮아. 혼자 두기가. 괜찮다니까. 어서 가. 윤호는 마지못해 집을 나섰다. 분옥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림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이 보였다. 서랍이 열려 있고 옷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급하게 짐을 싼 흔적이었다. 분옥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보았다. 화면이 꺼져 있었다. 한때 이 노트북에서 가림은 영상을 편집하고 댓글을 읽고 꿈을 키웠을 것이다. 분옥은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원예수첩을 꺼냈다. 낡은 표지, 바래진 페이지.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남편의 손글씨가 빼곡했다. 제라늄 -4월 15일 개화. 장미 가지치기 완료. 내년엔 더 잘 필 것. 분옥이가 좋아하는 동배. 겨울에도 꽃이 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식물은 뿌리로 버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옥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다. 그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뿌리로 버틴다.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무들은 새잎을 틀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을 견뎌낸 것들이었다. 자신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림의 빈방, 준호의 울음소리, 윤호의 한숨.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그녀는 원예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당신,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잘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수첩의 무게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달빛이 방을 비췄다. 분옥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그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2달이 흘렀다. 가림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윤호는 주말마다 준호를 데리고 가림을 만나러 갔다. 그때마다 분옥은 혼자 집에 남았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예전과 달랐다. 분옥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다. 가림이 두고 간 화분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시들어가던 허브들, 말라가던 다육이들. 분옥은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겼다. 이것들도 버텨야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마른 잎을 떼어냈다. 남편의 원예수첩을 펼쳐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식물은 물을 적게 줘도 견디지만 관심은 매일 줘야 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관심. 분옥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자신은 가림에게 관심을 주었을까? 아니면 그저 불편함만 표현했을까? 어느 날 오후 윤호가 일찍 퇴근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화분 좀 보고 있어. 윤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분옥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로즈마리였다. 한때 가림이 키우던 것이었다. 가림이가 키우던 거네요. 응. 거의 죽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분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다. 엄마 가림이 만나러 같이 가실래요? 분옥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네. 가림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야. 그 애는 날 싫어할 거야. 아니에요. 윤호가 말했다. 가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미운 건 아니라고. 그냥 상황이 힘들었을 뿐이라고. 분옥은 화분을 내려놓았다. 나도. 그 애가 미운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요, 엄마.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서툴렀던 거예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걸. 그날 밤 분옥은 남편의 원예수첩을 다시 펼쳤다. 중간쯤에 접혀있던 페이지를 펼치자 메모 하나가 나왔다. 정원은 기다림이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고. 그리고 기다린다. 서두르면 안 된다. 분옥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남편은 늘 그랬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제라늄이 피지 않아도 기다렸고 장미가 시들어도 다시 가꿨다. 나도 기다려야 하나.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무들은 무성했고 꽃들은 만개했다. 계절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다음 주 분옥은 결심했다. 윤호야. 네 엄마. 나. 가림이 만나러 갈게. 윤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응. 할 말이 있어. 그날 오후 분옥은 윤호와 함께 가림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림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다. 어머님. 그래 나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윤호가 준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우리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문이 닫혔다.
분옥과 가림 두 사람만 남았다. 앉아. 분옥이 먼저 말했다. 가림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분옥은 가방에서 작은 화분을 꺼냈다. 이거 내가 키우던 거지. 로즈마리 화분이었다. 이전보다 훨씬 푸르렀다. 가림은 화분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거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렸어. 물 주고 햇볕 쬐게 하고. 생각보다 쉽더라. 가림은 화분을 들여다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며느리. 분옥이 조용히 말했다. 나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어머님. 나는 내가 존중받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근데 그러다 보니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림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 허락도 없이 찍고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분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림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정말요? 응. 단 이번엔 제대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분옥을 안았다. 분옥도 며느리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한 달 뒤 가림은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풀며 가림이 말했다. 어머님 채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이번엔 어머님 절대 안 나와요. 제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분옥은 미소 지었다. 단 약속 하나. 뭔데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나를 찍지 마. 내 방도 내 물건도. 약속할게요. 가림도 웃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이었다. 분옥이 만든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랐다.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분옥은 손자를 보며 웃었다. 윤호와 가림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식탁 위에 다시 온기가 돌았다. 식사 후 분옥은 부엌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로즈마리였다. 가림이 다시 가져온 것이었다. 여기 두면 햇볕 잘 들 거야. 그럴게요, 어머님. 한때 카메라가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집은 다시 촬영 세트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었다. 창밖으로 여름 저녁 햇살이 비쳤다. 분옥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시 봄이 왔다. 1년이 흐른 뒤에 봄은 달랐다. 창밖의 나무들은 작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꽃을 피웠지만 집안의 풍경은 변해 있었다. 분옥은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다. 손에는 남편의 원예 수첩이 들려 있었다. 1년 동안 그녀는 이 수첩을 자주 펼쳤다. 힘들 때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마다. 제라늄 -4월 15일 개화. 분옥이 좋아함. 장미 가지치기 완료. 인내가 필요하다. 식물은 뿌리로 버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옥은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꺼내 천천히 글을 썼다. 봄은 다시 온다. 기다리면. 부엌에서 가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점심 드실래요? 응, 지금 갈게. 분옥은 수첩을 덮고 부엌으로 갔다. 가림은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창가에 로즈마리에서 잎을 따서 올리는 중이었다. 오늘 영상 촬영해요. 분옥이 물었다. 가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봄 샐러드 만드는 법이요. 어머님도 한번 보실래요? 그래, 구경이나 해야지. 분옥은 식탁에 앉았다. 가림이 카메라를 켰다. 빨간 불이 깜박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불편하지 않았다. 카메라는 분옥을 향하지 않았고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 제철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가림의 목소리는 밝았다. 1년 전에 그녀와는 달랐다. 더 이상 조회수에 급급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콘텐츠로 소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샐러드를 먹었다. 맛있네. 로즈마리가 들어가서 그런가. 어머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가림이 웃었다. 분옥도 미소 지었다. 우리가 다 함께 살린 거지. 오후 윤호가 퇴근하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윤호는 회사 이야기를 나눴다. 가림은 오늘 촬영한 영상 이야기를 했다. 구독자가 5만 명 넘었어요. 오, 대단한데? 윤호가 감탄했다. 가림은 어깨를 으쓱했다. 예전보다 느리지만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저답게요. 분옥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답게. 그게 중요한 것이었다. 남을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저녁 식사 후 분옥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공원까지 걸어가며 봄바람을 맞았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남편의 묘 앞에서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삶은 조용하지 않았다.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었다. 분옥은 핸드폰을 꺼냈다. 윤호가 가르쳐준 대로 사진을 찍었다. 벚꽃나무 놀이터의 아이들 그리고 석양. 서툴지만 그녀만의 기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림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더라.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가림이 화면을 돌렸다. 댓글창이었다. 요즘 영상 너무 좋아요. 진솔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세요. 분옥은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들이네. 네.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림도 웃었다. 그날 밤 분옥은 남편의 원예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쓴 문장을 읽었다. 봄은 다시 온다. 기다리면. 그녀는 펜을 들고 한 줄을 더했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남는 건 손끝이지. 이 문장은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화려한 꽃은 금방 지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손질한 시간은 남는다는 뜻이었다. 분옥은 이제 그 말을 이해했다. 렌즈 앞에서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진짜 삶은 렌즈 뒤에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끓이고 빨래를 개고 손자를 안아주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부드러운 빛이었다. 분옥은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가의 화분을 바라봤다. 로즈마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분옥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준호가 할아버지 사진에 절을 했다. 윤호와 가림도 함께 절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다. 돌아오는 길 가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분옥은 멈칫했다. 내 이야기? 네. 근데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촬영만 도와드리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 어머님이 살아온 이야기. 그런 걸요. 분옥은 잠시 생각했다. 생각해 볼게. 가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분옥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1년 전 화면 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게 나야. 일은 평생 살아온.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봄의 빛이었다. 분옥은 그 빛 속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렌즈 뒤에 숨었던 그녀의 삶이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카메라가 아니라 자신이 기록하는 삶.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날들. 거실에서 가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장난치는 소리, 윤호가 꾸짖는 소리. 일상의 소음들이었다. 분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렌즈가 없어도 조회수가 없어도 댓글이 없어도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은 다시 왔고 집은 따뜻했다. 분옥은 국물을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이번엔 그 조용함의 의미가 달랐다. 소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다는 뜻이었다. 창가의 로즈마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작지만 단단한 생명이었다. 분옥처럼.